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요? 뭔 일 있었을까요?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햇살이 그러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내리더니 그죠? 어젯밤에는 비 피해가 있을 정도였는데 네. 네. 충청권에도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사실 저도 되게 친정이 서산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가장 큰 행사. 네. 2024년도 가장 큰 행사. 뭐죠? 네. 전국 회원 연수가 1박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이 된 이후에 처음 참석해 본 전국 회원 연수였네요. 고로 네. 저희는 아직 14년이 안 넘었다는 얘기죠. 14년 만에 네. 30주년 때 했었나 봐요. 지금 44주년이거든요. 맞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몽실 언니 나이가 44주년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40. 그건 40이었나요? 책이 발간된 지가 40주년이고 네네네. 어린이 도서연구회가 생긴 건 44주년? 막 지금 왜 갑자기 헷갈리죠? 그렇군요. 네. 우리 생각에 1박 2일은 또 50주년에 또 할 것 같다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일단 전국 회원 연수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 사랑. 그렇죠. 그래서 44년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 사랑. 그 이름 짓는 분들 보면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게 네. 특기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밍을 맞아요, 잘해주세요. 네. 별명도 잘해주고 무슨 제목도 잘 짓고. 맞아요. 1박 2일 머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오갔던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느라고 네. 잠을 못 잤다는 1박 2일 동안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그죠? 안 재운 건지 안 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엄청 재미있게 1박 2일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결방했네요. 네, 제 방이 그랬네요. 나갔겠죠?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청취자분이 엄청 많으면 막 이렇게 좀 무슨 일 있냐고 이런 것도 빗발치고 할 수 있을 텐데 몇 분 안 되셔가지고. 마음은 아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진짜? 청취자분들이. 네. 따뜻해진다. 그냥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네. 네. 각 지부 네. 소개 코너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핫했잖아요. 네. 저는 좀 못 본 게 많아서. 그렇죠. 네.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나요? 지회도 까먹고 지부도 까먹었는데 아마 저기 밑에 지방이었던 거예요. 대구 경북 지방인가? 하여튼 그쪽 아랫역 지방 지부 선생님들이 거기 지부 소개를 하는데 완전히 그 몇백 명의 그 사람들을 그 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었어요. 네. 네.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한 분의 힘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뭐 락커의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박광규. 네. 이름까지 기억하시네요. 네. 그분께서 무대를 주름 잡으셨는데 네. 뭐 그렇게 말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으셨어요. 네.
행동으로 락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거 이렇게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던가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따라 해도 네. 그분과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전혀 필이 따라하고 또 싶지는 머리가 않았습니다. 길어야 되고. 네네네. 어. 정말 재주 있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면 다음날 앵콜 공연까지. 맞아요. 네. 앵콜 공연은 보셨죠?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또 그 회원 연수 이야기가 풍성해서 네. 나눌 이야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건 네. 중간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네. 열린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난 들어가라는 언니의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대로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언니는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언니는 여태까지 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갯길을 벚꽃도 넘어왔지. 언니 몽실 언니 산모퉁이 돌아가고 가랑잎들만 남아. 언니 몽실 언니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내려. 언니 몽실 언니 기도처럼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언니는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몽실언니 출간 40주년을 맞아 박우진 님이 작곡을 해주신 몽실언니를 노래하는 꿈투리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게 지금 비슷한 제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어쩌면 읽어드렸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준비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전집 114번째 이야기 영리한 꼬마 재단사. 약 11분 남짓 되는 이야기 길이에요. 들어주세요. 옛날에 매우 거만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구원자가 나타날 때마다 수수께끼를 내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를 비웃고는 멀리 쫓아버리곤 했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기와 결혼할 수 있다고 선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재단사 셋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중 나이가 든 두 재단사는 훌륭한 솜씨로 많은 바느질을 해왔기 때문에 수수께끼를 잘 풀어 틀림없이 공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오던 세 번째 재단사는 젊고 어리숙한 사람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어떤 행운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그는 그 어디에서도 행운을 잡지 못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두 재단사는 젊은 재단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잠이나 자는 게 좋을 거야. 너의 그 텅 빈 머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젊은 재단사는 이런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며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고는 마치 온 세상을 얻은 듯 기운차게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주에게 각자 자기들을 소개하고 수수께끼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자기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바늘에 꿰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2가지 색이에요. 무슨 색깔인지 말해보세요. 그런 것이라면 희고 검은 점이 섞인 옷감처럼 흰색과 검은색입니다. 첫 번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이 풀어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의 예복 색깔처럼 갈색과 빨간색이군요. 두 번째 재단사가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이 풀어봐요. 얼굴을 보니 당신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젊은 재단사는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앞으로 걸어나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은빛과 금빛 2가지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공주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깜짝 놀라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젊은 재단사가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공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지하 짐승우리에 곰이 한 마리 있는데 당신은 그 곰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야만 해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까지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겠어요. 사실 그 곰은 여태껏 자기 발톱 앞에 있는 사람을 살려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는 이런 방법으로 젊은 재단사를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재단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죠. 저녁이 되어 젊은 재단사를 그 곰에게 데려가자 그 곰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듯이 앞발을 들고 금방이라도 덮칠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가만, 진정해. 곧 조용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리고 나서 젊은 재단사는 마치 세상에 걱정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호주머니에서 호두를 꺼내 이빨로 깨뜨리더니 호두 알맹이를 꺼내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곰이 자기도 호두를 먹고 싶다는 듯 젊은 재단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젊은 재단사가 호주머니에서 호두를 한 움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두가 아니라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곰은 그것을 입에 털어놓고 깨물어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곰은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나처럼 못 넣은 것도 없을 거야. 호두 하나도 깨뜨리지 못하다니. 곰은 젊은 재단사에게 말했습니다. 호두를 좀 깨뜨려 줄 수 있겠니? 넌 참으로 바보 같구나. 그렇게 커다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조그만 호두 하나 깨뜨리지 못하는 걸 보니 말이야. 젊은 재단사는 그 돌멩이를 받아 몰래 호두로 바꿔가지고 입에 넣고 두 조각으로 깨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네가 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젊은 재단사가 다시 돌멩이를 곰에게 주자 곰은 계속해서 이빨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곰이 그것을 깨뜨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 젊은 재단사는 외투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곰은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춤을 추고 난 후에 곰은 즐거운 표정으로 젊은 재단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그것을 연주하는 게 어렵니?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 잘 봐. 왼손 손가락을 바이올린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활을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 빰빠밤. 나도 바이올린 연주법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춤을 추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출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내게 좀 가르쳐줄 수 있겠니? 물론이지. 네가 재능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야. 네 앞발을 좀 보여줘. 발톱이 너무 길구나. 발톱을 조금 잘라야겠어. 젊은 재단사가 물건을 고정시키는 바이스를 가져오자 곰은 거기에 앞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젊은 재단사가 바이스를 꽉 쥐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위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나서 으르렁거리는 곰을 내버려 두고는 구석의 집더미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공주는 곰이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는 곰이 젊은 재단사를 잡아먹고 기쁨에 겨워 내는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주는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창밖 짐승 우리 쪽을 내다보던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젊은 재단사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활기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은 마차를 불렀고 공주는 젊은 제단사와 함께 결혼식이 열리는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차에 올라탔을 때 젊은 제단사의 행운을 시기한 마음씨 나쁜 두 제단사가 짐승우리로 가서 곰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난 곰은 마차를 쫓아 달려왔습니다. 공주는 곰이 씩씩거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곰이 우리를 쫓아와요.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젊은 제단사는 정신을 가다듬더니 거꾸로 일어서서 두 발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는 소리쳤습니다. 바이스가 보이지?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도로 바이스에 묶어버릴 테다. 그것을 본 곰은 돌아서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제단사는 조용히 마차를 교회로 몰아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고 종달새처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값을 내셔야 될 거예요.
너무 잔잔해서 그냥 잠들 뻔했어요. 눈 말똥말똥 뜨고 자요? 지브리 영화 음악을 피아노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네. 가끔 이렇게 경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가사 없는 곡으로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이야기가 네. 이제 그 그림 형제 동화전집을 200개가 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읽다 보니 이렇게 비슷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목을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또 결론을 보니까 또 안 들어봤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재단사 이야기도 있었었고 네, 선생님께서 맞아요. 읽어주신 적 있죠.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재봉사, 재단사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거를 전에 그림 형제를 공부했던 중에 어떤 선생님께서 그 직업을 네. 재단사라고 나오는 사람의 직업을 심리 쪽 관련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하고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공주는 자꾸 퀴즈를 내요. 그리고 그걸 맞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대 자꾸. 저도 오늘 선생님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읽어드리기에 앞서 선생님한테 퀴즈를 낼 거거든요. 네. 네. 뭐 선생님이 읽어주신 이야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뭐 저는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뭘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네. 뭘 아는 게 없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 꼬마 재단사 왜 꼬마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일 것 같은데 네.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네. 꼬마가 아닐 것 같은데 제목이 꼬마 재단사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네. 자기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근데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인지. 글쎄요. 오늘 우리 그 공부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혹시 공부 모임에서 전해주실 이야기는 없을까요? 우리 오늘 나눴던 책 제목은 책 제목은 우리 제목을 가지고도 굉장히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윤촉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만 보면 미스터리 사건이거나 어떤 추리극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 네. 우리 주인공들의 꿈찾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짐작하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촉이라는 양반가의 딸이 그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 뭐 그 재산,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꿈을 찾아서 이제 집을 나가는 집을 나간 건 아니고 이렇게 실종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네네. 이야기였잖아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지회에도 이 꿈을 찾아서 가는 그 윤초옥과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었죠. 네네. 네, 특히나 박초롱 선생님. 예, 초롱 선생님 너무 닮았었어요. 네네. 그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했을 때 그건 자유였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할 수 없는 것은 감옥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윤촉 13살 그 주인공이 아무리 자기한테 좋은 그 환경이 제공되는 그 구중궁궐에 궁궐이 아니었죠. 그 기와집 기와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 넓은 기와집은 자신에게 그 줄타기를 못하는 자신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런 맥락하고 너무 이렇게 잘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초롱샘도 음악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네. 자신도 감옥에 갇힌 생활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이요. 근데 그 초롱샘은 그런 결정을 했던 시기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여기 책의 주인공들은 13살. 13살. 조선시대의 이야기. 배경은 그랬고요. 네네.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꿈 찾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뒷이야기 또는 그 주인공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펼쳐졌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과연 행복했을까? 부터 해가지고 아, 초록샘은 확실히 행복하다고 그러셨죠.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네네.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그러면 자신만의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었죠. 네. 네네. 네, 저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저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림 그리기라고 네. 얘기를 했었지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사군자 문이나반에서 사군자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직업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꿈찾기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선생님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야기는. 네. 선생님은 지금 하고 전원이 다 꿈찾기. 사람들이 얘기를 전체 다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몇 분의 말씀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너는 쉽게 가르쳐 줘. 너는 뭘 설명할 때 쉽게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 때문에 막연히 나중에 선생님이 될까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강사 활동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극을 했는데 나는 왠지 나이 먹으면 연극하고 싶을 것 같아. 하고 있을 것 같아라고 네. 했는데 하고 있죠. 그러네요. 맞아요. 선생님은 정말 연극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꿈을 이루셨네. 그죠? 아니면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걸까요? 네. 네. 네, 아무튼 아주 공부 모임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꿈찾기에 대해서 네. 나눴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야기 속에 그 꼬마 재단사도 영리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것 같아서 좋고요. 네. 네. 이 윤촉 실종 사건이 네. 5학년 권장도서였다고 해요. 네. 그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많은 체험들을 시작하고 이제 꿈을 키우는 그런 나이에 딱 그 목표에는 맞아 떨어진 책이라는 결론이었고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 중에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아지우가 그동안 이렇게 우리 공부 목록 책들을 많이 다 엄마와 함께 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1, 2위로 꼽았던 책이라고 재밌었다고 네. 지아는 2번, 지우는 3번을 읽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줄타기나 검은고나 이렇게 도전하는 것 그리고 산항당 등 이런 그 나오는 것들이 다 재미 요소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저희는 너무 그 목표에 너무 충실한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성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달해주고자 하는 바가 너무 확실해서 확실했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추천하는 네네네. 걸로 한 분 빼고는 다 추천은 하고 싶다 어린이들에게 뭐 네네. 그런 결론을 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누구 선생님에게도 제가 누구 퀴즈 이제 자 네. 제가 퀴즈를 내고 선생님이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악을 들어요? 네 이야기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퀴즈 먼저 말씀드릴게요.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리는 현상 뭘까요? 일식? 이거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아. 곧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역시 선생님 멋지십니다. 네, 맞아요. 일식. 그러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서 일부나 전부가 가려지는 현상은 뭘까요? 월식? 네, 딩동댕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일식과 월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옛날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지난 주에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들어볼게요. 왜 이리 맘이 무거울까 진실의 무게 숨이 막혀와 이 진실 보여줄 수 있다면 모든 거짓을 알게 되면 나처럼 다 등 돌릴까 하지만 내 말 관심 없지 모든 걸 알아버린 난 어쩌면 좋아 여기는 더 이상 우릴 위한 곳 아냐 어려도 난 알아 확실하단 걸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게 진정한 소원 나의 힘 된다면 나 주저없이 앞장설 거야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Hey yeah yeah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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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위해서 난 이대로면 될 줄 알았어 난 착한 아이처럼 말 잘 들었지 이제는 자유가 뭔지 알지만 난 그걸 누리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 아직 나 용기가 없고 머뭇거려 어디부터 시작할지 망설이는 발걸음 아직은 마음 다하지 못해 누가 내게 알려주면 나는 그대로 따를게 어디서 무엇 할지 두 다리는 떨려도 난 저 별 볼 거야 아빠 가르친 대로 저 하늘 위별들아 알려줘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게 수많은 시련 찾아온다 해도 나 하나씩 헤쳐나갈 거야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Hey yeah Hey yeah 우릴 위해서 소원을 빌어 떠난 우릴 위한 큰 꿈 네, 영화 위시에 나왔던 곡이네요. 소원을 빌어 안유지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청아하네요. 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식과 월식의 유래에 대한 겁니다. 네. 선희쌤이 너무 빨리 퀴즈를 맞춰주셔서 조금 싱거웠었는데, 네.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옛날 이야기 속에서 알아보기로 하지요. 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땅 위에 여러 나라가 있듯이 하늘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대요. 그 중에 까막 나라도 있었는데 이름 그대로 언제나 깜깜한 나라였어요. 까막 나라 임금님과 백성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제일로 답답했답니다. 다른 나라는 밝고 환해서 다 잘 보이는데 까막 나라는 빛이 없어 모두 까맣게만 보였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은 까막 나라 백성들이 불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을 구할까 생각하던 임금님은 까막 나라에 살고 있는 불개들을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임금님은 불개 중에서도 가장 사납고 힘센 불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님은 까막 나라가 모두 까만 것은 해와 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불개를 시켜 해를 훔쳐오라고 한 것이지요. 불개는 해를 구하러 머나먼 해나라로 갔답니다. 덥석 해를 문 불개는 다시 뱉어내고 말았지요. 해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여서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거듭해서 물었다 뱉었다 해보았지만 해를 훔쳐오지는 못했답니다. 그냥 돌아온 불개를 보고 임금님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임금님은 이번엔 달이라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달은 해보다 밝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불개는 달을 구하러 이번에는 달나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달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어찌나 차가운지 이빨이 시려서 오래 물고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도 불개는 달을 구하지 못한 채 까막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다른 불개를 보내보기도 하고 여러 마리를 동시에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불개들은 해와 달을 물었다 뱉었다 했다지요. 갑자기 대낮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고 한밤에 달이 이지러졌다가 되살아나는 것은 불개들이 해를 물었다 뱉었다 하기 때문이라지요. 이렇게 해가 이지러지는 것을 사람들은 일식이라고 하고 달이 이지러지는 것을 월식이라고 한답니다.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본 것들 대단하지?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겠지? 이것 좀 봐, 아름답고 신비한 물건들 바라보면 넌 이렇게 말할걸. 어쩜? 뭐든 있거니 내겐 재밌는 것들도 많지. 아주 귀하고 별난 것도. 너도 한번 볼래? 정말 많아. 하지만 이걸론 부족해.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떨까? 보고 싶어 춤을 추는 연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고 불러? 다리.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돌아다니는 곳을 뭐라 그러지? 거리 걷고 싶고 뛰고 싶어. 저 태양 아래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저곳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 햇빛 아래 모래 위에 눕고 싶어. 그곳에선 이해할걸. 나같이 혼나지 않겠지. 두 발 딛고 설 수 있게 해줄 거야. 난 알고 싶어 세상 모든 걸. 궁금한 모든 걸 묻고 싶어. 대체 불이란 뭘까? 뜨겁다는 건 언제일까? 자유로운 세상 만날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가고 싶어. 저곳으로. 어딘가에서 잡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네. 인어공주 OST였어요. 다니엘의 목소리로 들었는데. 그렇군요. 아, 오늘 노래를 부른 가수분들이 너무 이거 예쁘다는 표현 써야 되나? 되게 예쁘시네요. 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네. 네. 어떻게 일식과 월식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막 네. 아니 해를 물었다가 뱉으려면 이 얘는 얼만큼 큰 애야? 그러게요. 네. 이게 원래 그 제목으로는 까막나라에서 온 불개 뭐 이런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많이. 까막나라의 불개 뭐 이런 제목이요. 네. 불개 이야기 뭐 이렇게도 이런 제목으로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신화 같은 전설 같은 네, 네, 네. 그런 이야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불개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무조건 뭐 명령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머나먼 길을 달나라를 향해 가고 또 해나라를 찾아가고 또 거기 가서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행을 못하고 이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러면 이제 명령을 내린 임금님한테 또 엄청나게 야단 맞아야 되는. 불개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났겠어요. 네, 네. 이야기를 들으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해와 달의 어떤 그거를 뭐라 그래 이렇게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열망이라든가 그 밝은 빛을 이렇게 주고 싶은 그 임금님의 또 소망, 바람, 여망, 뭐 염원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대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원을 빌어 이 노래하고 또 연결도 됐던 것 같네요. 네. 네네, 재밌어요. 네. 오늘 말놀이는 또 어떤 걸 진행했을까요?
우리 오늘 네.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거. 네. 뭐예요? 저는 말놀이 책을 오늘 그 아까 그 윤촉 실종 사건 그거를 뒤에 끝을 조금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놀이 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 뒤끝을 읽느라고 말놀이를 참석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지금 그거 가사 뭐였죠? 하니까는 모른다고 그러셨구나. 네네네네. 네. 저희가 해야 나오너라. 이거를 했었잖아요. 2주 동안.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마 기간이라 네. 비가 계속 오고 있었다가 네. 오늘 해가 뜨거웠죠. 예. 그래서 비야비야 오너라로 비야 오너라. 오늘은 네네. 비야 오너라. 그거 저도 들어보기는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말놀이 가사를 정확하게는 숙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우리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가 말놀이 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네. 집에 올렸거든요. 네. 저 이번에 회원 연수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말놀이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이 전국 어린이 도서연구회를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지회에서도 그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놀이를 진행하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지부나 다른 지회에서도 이 말놀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지회에서는 체록하러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그 노인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런 그 말놀이를 직접 녹음해서 이제 체록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시고 해서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네. 말놀이가 핫해요. 네네네. 그 유튜브에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도 음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여기 있습니다. 가사. 네. 자. 비야 오지 마라. 네, 였네요. 오지 마라였어요. 비야 저희가 오너라가 아니라 오지 마라. 저희가 네. 해야 계속 나오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그거였어가지고 헷갈렸는데. 네. 비야 오지 마라. 참게 줄게 오지 마라. 들게 줄게 오지 마라. 장독대 덮어라. 아가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한 줄씩 따라 먼저 해보실게요. 네. 비야 오지 마라. 비야 오지 마라. 참게 줄게 오지 마라. 참게 줄게 오지 마라. 들게 줄게 오지 마라. 들게 줄게 오지 마라. 장독대 덮어라 아가야. 장독대 덮어라 아가야. 이렇게 하는 네,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야 오지 마라. 네. 장맛비가 이렇게 지루하게 내릴 때 그런 소원을 빌었을 것 같네요. 네. 네. 비가 계속 올 때 많이 불렀을 것 같죠. 네네네. 네. 자, 이렇게 말놀이까지 즐기는 가운데 시간이 또 다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 곡은 그 스즈메의 문단속을 한국어로 커버해 놓은 노래를 골라놨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너와의 시간 속에 엮여진 다른 빛깔의 손
그 선을 따라가니 두는 심장에 이어지네. 바람이 불어와도 내 목소리는 죽지 않아. 너에게 전하고 싶은 내 말을 되뇌고 있어. 시간은 나무처럼 나를 쉬어가게 해. 부드러운 바람은 살결처럼 스치네. 내가 우는 의미를 물어도 답할 수가 없어. 눈물 흘려봐도 우리가 만난 일의 의미를 알고 싶다 해도 알 수가 없잖아. 이 몸 하나로는 너에게 들리지 않아. 너의 손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떨림 속엔 마음이 담겨서 희미한 의미를 찾아 몇 번을 더 넘어가서야 닿을 수 있을까. 어리석어도 돼, 변치 않아도 돼. 손과 악의 넘어 그곳에서 너와 손을 잡고 싶어. 생각이 나지 않아. 소중했던 기억이 믿을 수가 없어. 나 이곳에 있는 마음이 어쩌면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이 마음은 연결돼 있어. 어쩌면 말이야